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최신 이슈와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준비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2023년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산업 리포트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산업이 흘러감에 따라서 로봇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텐데 그 성장에 따른 시장의 흐름부터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까지 총정리되어 있는 총정리 리포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로봇 섹터에서 50%, 100% 엄청난 상승의 종목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 상승하지 않은 저평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받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이 2차 전지 세계 1위 2주식만 살아남아요. 앞으로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도 저평가 종목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100% 받는다라는 내용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기존에 5,500만 원부터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200만 원을 더 올렸죠. 5,700만 원까지로 올렸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뀐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의도와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전기차에 대한 판매를 27만 대, 수소차에 대한 판매를 2만 대를 해서 보급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조기 폐차하면은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전기차가 보급됐던 물량이 한 40만 대 정도 되는데 그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양을 이번에 보급하려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의 움직임 그리고 정부의 지원에 따른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점차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의 흐름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만약에 완성차 산업이 100% 전기차로 전환하게 된다면 내연자동차의 부품사들이 4,249개가 소멸을 하고요. 매출은 17조가 소멸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쇠퇴기의 산업이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기로 도입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소멸되는 업종들과 그 기업들과 실직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실적 효자라는 내용으로 전장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LG전자나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의 거의 아픈 손가락이었죠.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던 산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실적 효자라는 내용의 뉴스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전장 사업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해 보자면은 보조금에 대한 개편안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100%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200만 원을 상향을 해서 5,700만 원 미만 차량부터는 보조금을 전액받는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 보조금 단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줄여서 원래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을 했는데 대신에 이 물량을 16만 대까지만 주던 이 금액을 앞으로는 21만 5천 대까지
500만 원을 감액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즉 이 물량을 31% 늘리고요. 금액을 줄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5,700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5,700만 원부터 8,500만 원까지는 기존과 똑같이 50%고요. 8,500만 원 초과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안 나오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전기차 대중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대중화가 부족하겠죠. 본격적으로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 전기차 27만 대, 수소차 2만 대를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연기관차를 조기 폐차 시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이 제가 40만 2천 대 정도에 대한 전기차가 보급이 됐는데 올해만 27만 대, 그러니까 올해 대폭적으로 한번 보급을 해보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4등급 경유차 같은 내연기관차를 만약에 조기 폐차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전기차 충전기랑 수소 충전소도 계속적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가 보급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 인프라와 전기차의 보급 두 가지를 같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산업이 변하게 되면은 무조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전기차 산업 생태계 변화로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분명히 있겠죠. 뭐 대기업들이나 자금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기업들은 생존이 아주 수월하게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기업들, 이 변화에 따라갈 수가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해서든지 기술력이 부족해서든지 어쨌든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바로 그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라지는 기업들이 될 거다. 이 완성차 산업이 100%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은 내연자동차 부품사들이 거의 3,250개 가까이 사라지고요. 매출도 거기에 따른 매출이 17조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거의 내연기관 부품의 3분의 1이 소멸한다. 엄청나게 많이 소멸을 하죠. 왜냐면은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3만 개인데 전기차 부품은 18,900개 정도로 60%밖에 안 들어가요. 즉 거의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그 차이 11,000개 중에서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은 총 한 6,900개로 그 절반 정도 되거든요. 이게 앞으로 전기차로 전환되면은 모두 필요가 없어집니다. 엔진과 엔진 관련된 부품 중소기업이 2,100개 정도 되는데 그 2,100개가 전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2,100개가 사라지고 나머지 1,100개 기업들, 뭐 변속기나 아니면은 뭐 전장 부품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3분의 1이 여기서 사라지는 겁니다. 엔진은 다 사라지고 변속기나 전장 부품은 30%가 사라질 전망이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400개에 대한 부품사를 대상으로 미래차 준비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됐다가 35%로 3분의 1이고요. 충분하지 않다가 40%입니다. 준비가 안 됐거나 충분히 준비가 안 된 부품사들이 75%가 된다는 거예요. 4분의 3이 준비가 안 됐고요. 20% 정도가 타사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리고 7.5%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요. 매우 준비가 잘 됐다는 1%밖에 없습니다. 이 1%가 어디라고요? 대기업들이죠. 자금력 충분한 그런 대기업들이나 자금력 있는 기업들은 이미 준비가 잘 돼 있지만 사실상 어지간한 기업들은 거의 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냐? 뭐 의자, 이런 공조, 차체용품, 현가, 제동장치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0% 전환이 가능합니다. 뭐 현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서스펜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나 상관없이 동시에 들어가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사라지고요. 내연기관차 업계 중에서 전기차 부품 제조가 가능한 곳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력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IRA로 인해서 세액 공제 대상을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한정하면서 완성차 업체들, 뭐 현대나 기아나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공장의 북미 이전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공장을 북미에다가 짓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부품의 중소기업 업체들의 소멸 속도가 계속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내연기관 이 자동차에 대한 소멸로 매출은 17조가 줄어들고 일자리는 자동차 부품 업계 종사자가 25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인 한 8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러면은 모두가 안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소멸되는 매출의 17조는 어딘가로 갈 겁니다. 자동차 산업의 총 매출 규모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 매출은 어딘가로 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기차 부품 제조가 가능한 2.3% 그리고 몇몇 대기업들, 자금력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가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이 소수의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다 나눠 먹을 수 있다. 즉 우리는 현재 산업에서 독점할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전장 부품 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죠. 첫 번째로는 삼성입니다. 이번에 2016년도에 세계 1위 자동차 전장 부품 하만을 인수한 삼성전자가 그리고 세계 최대 전장 부품 회사인 마그나와 손잡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을 기대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적자를 탈출했고요. 삼성전자는 합병 6년 만에 최대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에서 이러한 7년 동안, 6년 동안 적자를 버틸 수 있을까요? 거의 대다수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대기업들과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전장 부품 산업 자체가 지난해 이 143조 규모에서 앞으로 5년 뒤에는 840조 규모로 5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 산업 자체를 누가 먹는다고요? 돈 있는 대기업들이 기존보다 더 많이 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업 자체를 지금과 같이 가만히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꾸준하게 돈을 투자하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장 부품 쪽에서는 이 하만을 인수한 삼성보다는 LG전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LG전자가 전장 부품에 대한 매출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LG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83조를 달성을 했고요. 이 중에 10% 8조가 전장 부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즉 LG전자가 매출이 크게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활가전, 이 주력 사업인 생활가전 부분과 미래 성장 동력인 전장 사업이 나란히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게 LG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이유가 이 전장 부품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투자했던 산업인데 이번에 드디어 1,7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2015년 이후로 7년 만에 연간 기준에서 흑자 전환한 거거든요. 물론 이번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 인플레이션이랑 뭐 금리 인상, 소비 심리 둔화, 경쟁 심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로 비용이 증가를 해서 분기 영업이익이 4년 만에 처음으로 1,000억 원 아래로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방금 전에 매출이 83조라고 하지 않았냐? 쉽게 말해서 LG전자가 이번 4분기에 매출이 21조가 발생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700억도 안 돼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 그늘이 짙어진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90% 감소라는 부진한 성적을 내보냈고요. 만약에 여기서 LG 이노텍을 빼버리면은 이 LG전자에서 LG 이노텍을 빼버리면은 적자가 마이너스 1,000억 원 이상입니다. 즉 사실상 LG전자의 모든 산업이 잘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LG 이노텍이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장 부품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전장 부품에서도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LG전자의 지난해 이제 전장 부품의 수주 잔고가 현재 80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신규 수주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서 전장 부품에 대해서 수주 잔고가 80조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이 제품별 비중을 보면은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가 60% 중반, 전기차 부품이 20%, 차량용 램프가 10% 중반 수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LG그룹의 전자계열을 이제 크게 3개 정도로 보면은 LG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뭐 이렇게 나뉘는데, 뭐 인포테인먼트나 차량용 램프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에서 현재 핵심적으로 산업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부품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LG 이노텍,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3년 말에 수주 잔고는 환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테슬라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수요 둔화도 걱정하지 말아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LG 마그나 합작사에 대한 성장도 엄청나게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수주 잔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LG전자가 원래 갖고 있던 적자 사업이 있죠. 뭐 LCD라던가 아니면은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 대한 사업의 적자가 엄청 컸는데 그 수천억씩 보던 손실 보던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를 하고 이거를 전장 부품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사실 스마트폰으로 적자보나 전장 부품으로 적자보나 비슷한데 적자 폭이 전장 부품이 더 적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 전장 부품이 이제는 수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재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당시부터 7년, 8년 더 했다고 하더라도 흑자를 장담하기 이 흑자 전환을 하는 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LG전자의 과감한 투자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났다고 보고요. 자,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이 비중이 가장 높은 인포테인먼트가 도대체 뭐냐? 60% 중반이면은 이 80조 중에서 거의 한 50조 가까이를 인포테인먼트에 대해서 수주를 한 건데 이게 뭐냐 하실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운전과 길 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이랑,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CES 전자박람회에서 나왔던 뭐 소니의 어떤 뭐 플레이스테이션 한다 이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들, 영화, 음악, 게임, SNS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공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이어야 되고요. 재밌고 특별하고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는 제품과 고객의 접점인 뭐 UX나 UI가 얼마나 쉽고 빠르고 직관적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제규어 랜드로버와 같이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공동 개발을 했는데 이 인포테인먼트가 유럽의 비영리 자동차 심사단체에서 올해 스마트 베스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유럽의 비영리 자동차 심사단체 이 오토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 LG전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장점 5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동시 연결, 멀티 연결을 말을 합니다. 일단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대의 자동차들과 거의 다 연결이 되죠. 근데 지금까지 휴대폰과 이 자동차를 차량을 연결을 했을 때 뭐 오디오나 비디오나 내비게이션이나 한 가지에 대해서만 연결이 가능했는데 이 LG전자의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연결해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에서는 이걸 하고
이 연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용자, 다른 화면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용 자동차를 보면은 아빠가 운전할 때도 있고 엄마가 운전할 때도 있고 내가 운전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사용자에 대한 유저를 바꿔서 인터페이스를 각각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처럼 이 쉽게 앱을 실용할 수 있게, 특히 이 웹 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자동차에서는 휴대폰과 같은 성능을 우리가 기대해 보기 힘든데, 얘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몇 번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위치도 바꾸고 설정을 상당히 직관적이고 편하게 바꿀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네 번째, 안전과 보안. 이거 뭐 발렛 같은 거 맡길 때 발렛 모드 해가지고 차량에 연결되어 있는 내 핸드폰 개인 정보를 못 보게 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화면이나 보고 싶은 부분 편집은 우리가 운전할 때 주행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 부분에 뭐 단순히 속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경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가 사용자가 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산업을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그중에서 LG전자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이 전장 부품 쪽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존의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을 만들었듯이, LG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계열 부분에서 똑같은 비슷한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그룹 전자계열 같은 경우에는 세 개사, 대표적으로 LG전자,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렇게 전장 사업의 핵심 주자로 시장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적자다 뭐다 하면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희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애플향의 매출이 비중의 70%를 넘어놓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으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죠. 대표적으로 테슬라, 자율주행의 카메라들 들어가는 것들, LG 이노텍이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이 전자업계 자체가 불황임에도 전기차 시장은 어때요? 견고하죠. 수요도 견고하고 공급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속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전장 부품입니다. 자, 근데 사실 전장 부품이 2차 전지나 아니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처럼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비교적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저평가 전장 산업에 대한 수혜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전장 부품 기업들이 어디가 있냐? 아까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LG전자입니다. 사실 삼성보다는 LG전자의 전장 부품에 대한 평가를 더 높게 주고 있고요. 수주장고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주력으로 취급받고 있던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80조를 수주한 이 물량 중에서 핵심인 이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인 자율주행과 함께 급격한 성장이 가능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그나랑 이번 CES에서 자율주행에 뛰어든다고 말을 했죠. 자율주행.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장 부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산업에 연결돼서 갈 수 있는 저평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15% 성장하는 전장 부품을 필두로 주력 산업의 매출이 더해지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영업이익이 급감, 뭐 슬슬 이런 뉴스가 나왔죠. 주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그십 신모델 출시,
그리고 전장용 부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지난해 10월에 애플 최대 협력 업체인 폭스콘 정저 공장의 인력 유출 사태로 인해서 사실 이 출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이런 일회성 악재도 이번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중에서 애플향으로 가는 게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객의 다변화를 통해서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게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요. LG 마그나의 전장 부품이 자율주행을 뛰어들면서 그 자율주행 속에서 카메라 관련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LG 이노텍과 연결돼 가지고 실적을 높게 낼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좋지만 바닥부터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LG전자와 LG 이노텍도 함께 집중하셔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이런 바닥주들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집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텐데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아마 밑에 유사하게 뭐 급등 시그널, 땡땡 시그널, 무슨 시그널 여러 가지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데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아니면은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뭐 광고 전화 이런 것들 엄청 올 수 있으니까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확인하시고 클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 전화 안 오냐? 안 옵니다. 왜냐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기입하지 않아요. 즉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갈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하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추천주,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셨을 때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해서 공지사항이 걸려 있어요. 클릭하셔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100% 무료고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영구 소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PDF 파일 다운로드만 무료 아니냐? 무료가 아니고 전부 다 무료입니다. 일단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에 상한가를 도전하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군들을 직접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들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싹 다 정리해서 제가 업로드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전 8시 한 30분 이전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잠깐 들어오셔서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런 이슈가 있고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이런 식으로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급등 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시장에 나오는 시장의 강한 이슈들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직접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네, 누구나 들어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모든 종목 추천, 급등 뉴스, 급등주 완벽 분석 그리고 로봇 섹터 산업 리포트까지 전부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시장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영상으로 준비해 봤고요. 다음에도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누구보다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새로운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월 달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